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부친 살해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허모 씨가 NC소프트가 만든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고가의 아이템을 구입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문 허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인터넷 게임이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배상문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교수님, 지금 사실 이 사건을 보면 볼수록 조금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과 관련한 어떤 정황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리니지 게임에 대한 거기서 이제 그것의 게임 중독 때문에 뭐 연관성을 찾아갖고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소설에 가까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쪽으로 빠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됐다. 예.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 윤모 씨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좀 멉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적 사항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거는 지금 뭐 게임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은 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연결됐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살해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직 좀 진행이 돼야 되긴 하지만요. 예,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연결성을 원한이 있는가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있는가. 그럼 강도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 정황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준비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관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지연된 살인 같은 형태가 되죠. 그 중에 하나는 뭐 청부살인 같은 걸로 연결이 되지만 예. 그건 또 연결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걸 지금 조금 더 판 다음에 이차적으로 넘어갈 예정. 아직은 일차적인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 보도에 의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안 죽였다 얘기를 했답니다. 예. 자기가 돌아가신 분의 차는 훔쳐갔지만 안 죽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에서 뭘 받아내기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범행 동기도 우발적 범행, 주차 문제로 인해서 우발적 범행을 했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면 범행 동기에 히카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그다음에 현장에 미리 두어 시간 전부터 계속 답사했다는 점, 이런 것으로 볼 때 그건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결국 최근에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행적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예. 결국 이 사람의 계좌 추적이라든지 예. 또 통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예. 이 사람 보면은 그 블랙박스를 일주일 전부터 작동이 안 되도록 돼 있다든지 예. 휴대폰에 그날의 발신번호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없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전화를 썼거나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주변에서부터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증거나 들이대면서 이제 사실을 밝혀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구속영장 신문이 15분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예.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구속영장은 이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우선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증거인멸 도주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신발에서도 돌아가신 분의 DNA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혈흔도 나왔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인범을 만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실질 심사하면서 나는 안 죽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풀어주면 도망가겠죠. 증거도 인멸하겠죠. 근데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5분도 어떻게 보면 안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뭐 구속영장에 발부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짧게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는 이 게임과의 연관성은 조금 낮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리니지 게임이 이제 그 딸과 사이가 하는 그 예. 회사 NC소프트에서 만들어낸 건데 만약 그 게임 관련해서 이 사람이 뭔가 뭐 원한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아니 사장과 대표에 대해 공격을 하지 장인을 공격할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임을 하고 해서 평소의 생활 자체가 건전하지 못했고 또 빚을 많이 지게 된 그런 일반 생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이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 씨가 보면요, 좀 대부분의 질문에 좀 소극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좀 다른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과학적인 그 증거에 대해서는 접근하겠지만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쓰고 있는데 그런 쪽을 지금 아마 이제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는 동기 자체가 아까 전혀 다른 동기인데 이걸 가장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거는 밝혀내기 쉽지 이 방법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예. 네.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살해의 동기나 이런 건 알아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변호사님? 이제 구속된 뒤에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할 거고요. 또 예.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 20여일 동안 이 사람의 주변을 조사를 하고 예. 불러서 계속 새로운 증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범행 동기는 기소되기 전에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범행 동기가 궁금한 또 하나의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의 어머니 의붓아버지와 그 의붓아버지의 아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일이죠. 21일 날 그 이 자기 친어머니와 그 이부 동생이라고 하죠. 를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계부를 그 지연해 갖고 몇 시간 뒤에 예. 납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강원도 쪽으로 가서 살해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뉴질랜드 출국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어떤 동기냐, 뭐는 가족의 문제냐, 아니면은 돈과 관련된 뭐 이 가족 내에서의 돈 문제 때문에도 연결되는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뉴질랜드 쪽에서 송환의 문제 이것이 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송환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일단 현지에서의 절도죄로 이제 체포가 됐다는 걸 보이고 이제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명백한 살인 용의자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뉴질랜드에다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합니다. 예. 근데 뉴질랜드하고 2001년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 뉴질랜드 국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송환이 되어 오는데 예. 그게 몇 달 걸리거든요. 뭐 6개월 내지 심하게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유라 경우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긴급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좀 발부해달라 그런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우선 인터폴을 통한 체포 요청도 해놨고 그래서 아마 정유라나 이런 쪽하고 조금 달리 빨리 이제 인도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절차 자체가 이제 우리 경찰이 검찰 통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해서 뉴질랜드의 사법부와 경찰에까지 쭉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사유가 있다든지 종교나 뭐 인종의 차별을 문제로 하는 범죄 같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네. 거기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은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훨씬 더 강력 범죄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절도죄는 좀 뒤로 하고 여기 먼저 송환을 해줘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뭐 있나요?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나라에서 일어난 처벌은 다 일어난 받고 것이죠. 나서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유라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치적 탄압을 예. 이뤄내서였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 점에서는 훨씬 짧을 것이고 다만 절도죄에 관련해서 이것이 뭐 가벼운 절도로 한다면 뭐 빨리 해결이 되겠지만 예. 거기서 중죄로 처벌받는다면 그 시간만큼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거쳐서 송환이 돼서 뭐 자세히 알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치밀하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뭐 많이 얘기되는 건 가족 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부 동생의 특정 부위를 잔혹하게 공격했다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고문을 했다는 건데 자기 친모 앞에서 고문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고 그 표출한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스럽게도 다른 가족한테도 이제 뭐 범행을 할 거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계부도 역시 잔혹하게 살해를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 범행 현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돈이 계기가 됐지만은 결국은 자기에 대한 뭐 무시라든가 예. 아니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족 내부에는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내성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잔혹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계속 지금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금니 아빠 사건. 이영학의 지금 딸이 또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서울 북부지법을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 구속영장이 일단 한 차례는 기각이 됐고 이번에 또다시 지금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종전 이제 영장이 기각된 뒤에 더 조사를 해보니 예. 그 이영학의 딸이 아버지의 범행에 좀 더 가담한 정도가 높아졌다. 예. 이런 결론을 해서 이제 재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에는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협력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도주의 염려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 증거인멸의 우려는 좀 많아지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어머니의 죽음하고도 그 이영학이 관계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딸 그리고 또 형이라든지 그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풀어주면 그런 가족들과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겨우 14살밖에 안 되고 예. 아버지로부터 유전병을 물려봐서 지금도 몸이 아픈 애거든요. 예. 그 나이도 어린 애를 과연 구속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담당 판사님이 고민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사실 제 주변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황이 드러났고 이 영화의 딸 같은 경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모한 정황도 있고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린 아이긴 하지만 지금 구속이 되지 않고 바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심리 상태가 지금 아주 정상적이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나 이런 건 높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소년범에 대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어 왔었던 부분이고 이 영학의 딸 같은 경우는 이 영학의 의존성 장애가 굉장히 큰 상태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범행을 따라하는 걸 많이 봤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실제로 이것은 이 아이의 인권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호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냥 이 상태로 바깥에 놔뒀다가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적용하는 법규라든가 아니면 소년범 특례 때문에 그렇게 큰 형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은 고민이죠. 뭐 저도 답은 없습니다. 예. 근데 고민은 고민입니다. 최소한 뭐 4, 5년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우리 사회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형벌이라든가 아니라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료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어머니가 뛰어내려서 죽어있는 현장에 딸이 동영상을 찍고 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동영상을 찍는다는 건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비정상이고 특히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종속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 아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흉기로 변할 위험도 있고 본인에 대한 공격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건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아이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좀 저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